안녕하세요. 2021년 대전시 서구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온라인 설명회 진행을 맡은 조호준입니다. 온라인 설명회는 센터 소개 및 마을 공동체에 의해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사업 계획 세우기, 사업비 집행 기준 및 키포인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전 서구청장 장정태입니다. 먼저 많은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아울러 마을 공동체를 위해 늘 앞장서시고 이렇게 2021년 공모사업 설명회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서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민이 만드는 자치분권도시 건설을 구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1월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하였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서구에서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백신 접종이 곧 시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웃과 소통하며 함께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 의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마을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며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1년 대전광역시 서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줌 온라인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센터 소개 및 마을 공동체 이해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이양숙 센터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이양수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센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는 2021년 1월 1일 출발한 얼마 안 된 새내기 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의 비전은 모두가 행복한 삶이 가능한 마을 생태계로 작년 2020년에 저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었죠. 그래서 코로나19로 힘든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그리고 이웃의 소중함을 많이 느끼게 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마을은 모두가 행복한 삶이 가능한 마을 생태계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그러한 마을로 만들어가는 게 저희의 비전이자 이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사업으로 저희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조사 사업, 그리고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 그리고 마을 공동체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가들이 양성이 되는데요. 그런 활동가들을 위한 맞춤형 마을 공동체 교육, 그리고 민, 관, 산, 학, 다양한 계층에 있는 전문 분야에서 함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러한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센터는 서구청 지하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저희가 내년에 이제 1월 정도에는 저희가 도마 1동에 있는 도시재생 느지 사업지 내에 건립 예정인 도마실 어울림 플랫폼 3층에 센터가 이제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구청 내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내년 1월에 개소식 하니 그때 또 저희가 개소식에 여러분들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센터를 만약에 찾아오신다라고 하면 서구청 내로 오시면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을 공동체 공모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마을 공동체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린 거는 마을 공동체란 이야기를 한다면 마을에서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서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하고 해결하는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수하게 생활 자체예요. 커다란 정책을 이야기하거나 우리가 운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와 우리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주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마을에서 찾아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서 동호회, 노인회, 부녀회, 그리고 작은 도서관 등 크고 작은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들이 이 단체들과 다른 새로운 단체가 아니고 이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내는 마을 주민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란 생활 속에서 모든 주민이 참여하고 참여하는 활동이 공공성을 띠고 있다라고 하면 그 모든 활동들은 다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활동을 해야 하느냐라고 여쭙고 싶다라고 하면은 마을 공동체란 마을을 통해서 그리고 마을에 관한 그리고 마을 주민에 의한 마을을 위한 활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통한 우리 마을에는 인적 자원, 문화, 환경적, 역사적 다양한 인프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루어지고요. 마을에 관한 우리 마을을 알아가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의 중요한 특징은 정체성에 관심을 갖고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마을은 어떤 마을인지 서로 배우고 활동하면서 찾아내는 그러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에 의한 마을 주민이라고 하면 다양한 계층, 다양한 대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마을 주민들 그리고 마을 결사체 등 공동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한 주민들에 의해서 만들어가는 게 마을 공동체 활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마을을 위한 활동을 이런 다양한 자원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게 마을 공동체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함께 마을 공동체에 관심을 갖고 마을을 위한 활동을 함께 저희와 함께 한번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을 공동체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실 문서영 선생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전 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문서영입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월부터 11월까지인데요. 실제 활동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시고 11월은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것은 다양한 곳에서 공동체를 발굴하고 그 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 과정입니다. 신청 접수는 온라인은 2월 26일 금요일부터 3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우신 분은 3월 2일 화요일부터 3월 4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서구청 방문 접수도 가능합니다. 접수를 하신 후에 심사를 거쳐서 3월 19일 금요일 발표를 하고 회계교육과 보조금 신청을 하면 7월에는 중간정산, 11월에는 최종정산과 성과 공유회가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의 신청 대상은 서구 내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3인 이상 주민 모임 또는 단체입니다.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등입니다. 제외 대상은 타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거나 단체 등의 고유 사업, 정치, 영리, 종교활동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무관한 사업, 자산 취득성 사업 등입니다. 그 외에도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의 취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월 26일 금요일부터 3월 5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동체 공모사업을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3월 2일 화요일부터 3월 5일 목요일까지 서구청에 방문하시면 접수를 받아 온라인으로 접수 대행해드립니다. 방문 신청자는 반드시 접수 대장에 자필 서명하시고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의 캡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공동체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시고 더보기를 눌러서 서부를 검색하시면 접수 목록이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공모 유형 및 지원 규모입니다. 공모 유형은 일반 공모사업과 기획 공모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요. 일반 공모사업은 모의자, 해보자, 가꾸자입니다. 모의자 사업은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주민 모임으로 마을 활동을 시작하거나 우리 마을에 대해 알아가는 마을조사 등의 공동체 초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0만 원 이내입니다. 보시는 사진은 작년에 했던 모의자 공동체 활동 사진입니다. 제안 사업명이 소소한 걸음 우리 지금 만나였는데요. 마을에 꼭 필요한 곳들을 함께 걸으며 고민해보자는 공동체였습니다. 마을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주제로 활동하며 마을 지도 만들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것, 마을이 아이들의 안전한 경험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리사이클링 이웃사랑인데요. 회원들의 재능 기부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리사이클링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입니다. 일회용 커피컵을 재활용하여 상추 모종 심기, 면 생리대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일회용품을 줄이고 지구 환경의 오염 등에 대한 문제를 고민해보자는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요기요기 붙어라입니다. 아이들에게 전래놀이를 알려주고 즐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안쓰러워 공동육아를 통해 건강한 아이 만들기라는 타이틀을 갖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고 이웃들과 소통하고자 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과 즐거운 얼굴 보면서 보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주민 초대를 위한 전통차 만들기, 수어로 마을 읽기, 바느질하며 마을 알아가기, 동화구연 재능 기부를 통해 주민들과 만나기, 시니어 치매 예방을 위한 연구 모임, 아파트 인도변 화단 계절별 꽃 심고 가꾸기, 휴지를 이용한 명화 미술 활동으로 감정적 스트레스 완화,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 거리 조성하기, 마을 탐방 네트워크를 통해 마을 자원 활용하기 등의 다양한 활동도 있었습니다. 모의자 신청 서류인데요. 사업 접수 시 모의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모임 단체 소개서, 주민 참여 명부, 개인정보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해보자 사업입니다. 해보자는 5인 이상의 주민 모임 또는 2개 이상의 공동체 연합으로 공동체 경험이 있는 단체로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체 활동을 확대하는 단계입니다. 해보자 1은 100만 원에서 300만 원, 해보자 2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입니다. 작년에 했던 해보자 공동체의 활동 사진입니다. 사랑의 세대공감 나눔 텃밭 가꾸기인데요. 동행정복지센터 옥상 텃밭에 다양한 작물을 키워 생태교실을 운영하여 인근의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보고 만지고 그림으로 그리는 체험활동을 하고 텃밭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요리하여서 이웃과 나누며 만나는 활동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탐방동 마을 돌봄 마중물입니다. 작은 도서관을 거점으로 아이들이 모이고 주민들이 모이는 소통 공간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 진행으로 마을 안에서 돌봄을 하고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진행하여 누구나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북수동 공동체입니다. 배우고 나누고 실천하자의 활동으로 우리 동네 놀이친구, 마을 탐방, 마을 환경 정화 캠페인, 도깨비 장터, 작은 마을 축제 등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이 공동체는 회원들이 서로 돌아가며 역할을 담당하고 서로 부담을 덜어주려고 이해, 배려, 협업을 실천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외에도 문화해설사로 이루어진 회원들이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주민과 문화 역사에 대해 학습하고 책으로 읽는 활동이 있었고요. 초록지구를 꿈꾸는 별빛 도서관, 마을 청년 공동체, 1인 가구 및 주민의 공동체 활동 참여를 돕기, 실버 세대 마을 주민의 건강한 여가 활동, 어르신들의 인생을 기록하는 공동체 활동, 분리배출함 설치 후 배출 방법과 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지도하는 활동, 어르신 우리 함께 마을에서 놀아요 등등 많은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해보자 신청 서류입니다. 접수 시에 해보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모임, 단체 소개서, 주민참여 명부, 개인정보 동의서입니다. 모의자 단체와 서류는 같으나 사업계획서에 전년도 사업평가, 사업 목적 및 제안 배경을 좀 더 상세히 쓰시면 됩니다. 해보자 단계부터는 단체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가꾸자 사업입니다. 가꾸자 사업은 2개 이상의 공동체 연합으로 최소 1개 이상의 단체가 마을 공동체 활동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업 예산은 1,000만 원이고 1개 단체를 선정합니다. 보조금의 5% 자부담이 있습니다. 접수 서류는 해보자 서류와 같으나 사업계획서에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공모 사업입니다. 마을책과 성과공유의 2가지인데요. 마을책 사업은 마을 활동을 3년 이상 하고 마을책 만들기 경험이 있는 주민 모임 및 공동체로 마을로 들어가 마을 공동체 활동을 취재하여 영상을 만들고 책으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예산은 1,000만 원으로 1개 단체를 선정합니다. 보조금의 5% 자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공유입니다. 서구 관내 마을 공동체 단체 및 활동가로 2021년 한 해 동안 마을 공동체 활동을 공유하고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의 장을 마련합니다. 사업 예산은 500만 원으로 1개 단체를 선정하며 보조금의 5% 자부담이 있습니다. 접수 서류는 가꾸자 사업과 동일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 내용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마을 찾기, 공동육아 재능기부 등 주민교육사업, 마을의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 사업, 소규모 마을축제, 전시회 등 마을 문화사업, 안전한 마을을 만드는 사업, 마을 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 마을 미디어 사업, 마을에서 나아가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 등으로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심의 일정 및 결과 발표입니다. 3월 15일 월요일부터 3월 17일 수요일까지 심의하고 3월 19일 금요일에 발표합니다. 결과 발표는 3월 19일 금요일 서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적으로 연락드립니다. 서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소통과 나눔, 그 다음 행정고시 공고로 들어가서 마을 공동체 조회를 하면 됩니다. 심의 방법은 모의자 해보자 1은 심사위원 서면 심의하며 해보자 2, 가꾸자, 기획공모는 대면 심의합니다. 대면 심의 때의 사업 발표는 사업 취지, 사업 내용, 사업 주체, 필요성 등을 하며 심사위원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사업 설명에 필요한 물품 지참이 가능하며 빔 프로젝트 PPT 발표는 불가합니다. 선정 이유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선정이 되시면 보조금 회계교육, 보조금 신청 및 교부, 모니터링 및 마을 교육, 보조금 정산 및 결과 보고를 하셔야 하며 모든 사항은 필수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사항입니다. 필요시에 대전 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 선정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공개입니다. 신청서 내용은 대전 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 보조금 반납 조치가 됩니다.
신청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입증하지 못할 시 선정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사업평가, 정산을 실시하며 보조사업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환수 조치 및 사업 참여에 제한이 됩니다. 관련 서식은 서구청 및 사회적 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대전 서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사업계획서 세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이양숙 센터장님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저희가 그 공동체 공모 사업을 진행을 할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일까라고 여쭤보면은 사업계획서 쓰는 부분이 가장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업계획서 어떻게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세워야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쓸 때에는 꼭 대표 혼자서 쓰기보다는 같이 모든 구성원들이 모여서 함께 쓰는 그런 회의를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모사업에 올라온 사업계획서에 이제 해보자 사업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거의 표준이 되는 게 이제 이 사업계획서예요.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조금 훑어보면 공동체명, 그다음에 제안 사업명, 전년도 사업평가, 그래서 어떤 사업들을 했는지, 전년도에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사업 목적 및 제안 배경, 그리고 기대 효과, 사업 개요, 이러한 순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하나 저희가 같이 어떻게 회의를 하면 이 부분을 함께 우리 단체의 의견으로 채울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 세우기입니다. 기획 배경, 사업 내용, 컨셉, 실행 방안 등이 모이면 이제 결국엔 사업 계획서가 되는데요. 사업 계획서의 그 보고서 작성의 원칙으로는 정말 읽기 쉽게 써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글들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나오면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묶어서 나열식이 아니라 같은 내용들끼리 묶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정확한 용어와 자연스러운 전개, 특히 정확한 용어에서 너무 어려운 단어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누구나 봤을 때 그 용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용어를 좀 선택을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독성을 높이기, 글을 읽을 때 너무 딱딱하고 우왕좌왕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잘 녹여내는, 그러니까 약간 스토리텔링 같은 그런 글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공동체 공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지? 이 왜라는 질문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공동체 공모 사업을 해야 할까? 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계획서 써야 할까? 예를 들자면 우리 마을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아지는데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공모 사업을 해봅시다. 왜라는 질문에 답이 나올 수 있겠죠. 요즘 환경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을의 환경은 어떤지 한번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봅시다. 아니면 우리가 이 환경을 한번 바꾸는데 시민들의 인식이 어떤지 그거를 알아봅시다라는 내용으로 한번 왜라는 질문으로 던져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청소년들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외에 이제 마을에서의 돌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공모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학교가 아닌 마을에서 돌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을 만들고 싶다. 아니면 우리 아이들을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해주고 싶다.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기획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원들과 회의를 해서 우리가 왜라는 질문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 이야기들을 잘 엮어서 기획 배경에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획 배경이 나오면 그 다음에 무엇이 나와야 될까요? 네, 바로 사업 내용입니다. 그럼 사업 내용은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그래서 뭐 할 건데? 우리는 뭘 할까? 그래서 뭐야?
이러한 그 뭐라는 질문으로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회의에서 나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의 환경이 심각해서 주민들의 인식을 알고자 한다. 그래서 뭐 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전단지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환경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줍시다. 아니면 길거리에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우리 마을의 환경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데 어떠냐고 한번 인식을 알아보는 작업을 해봅시다. 이렇게 조사를 해봅시다. 다양한 그런 방법적인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라는 질문에 이러한 다양한 방법적인 내용이 나오면 결국엔 그 내용이 사업 내용으로 엮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왜와 뭐라는 질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게 그래서 그게 한마디로 뭐야? 라는 이야기로 지금까지 나와있던 모든 회의 내용들을 가지고 그럼 우리가 이걸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라는 질문이 바로 우리 사업의 컨셉이 되고 사업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야? 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나열했던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압축을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내용에 넣어주시면은 바로 이게 목적이 되고 사업명이 되고 그리고 제안 배경을 떠나서 이제 또 사업 내용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고 서로의 의견을 또 물어봤을 때는 결국엔 그게 기대 효과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질문만 가지고 서로 구성원들과 회의를 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사업 계획서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할까라고 일정을 이야기를 하면 결국엔 그게 실행 방안이 되고 우리 단체의 올해 사업의 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3월 달에 어떤 것들을 진행을 하고 4월 달에는 무엇을 할까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면 조금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그 공동체 공모 사업에 충분히 녹아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계획서가 마무리가 되면요. 한번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 명칭에는 대상과 내용 방법이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지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일상적인 용어로 사업 명칭이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업 목적에는 우리가 이 공동체 공모 사업을 통해서 달성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 검토를 하실 때 목적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 내용 글만 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가 드러난다라고 하면은 정말 좋은 사업 계획서가 되겠죠. 그리고 사업 개요에는 기간, 사업 지역, 대상, 사업 추진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추진 방법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특히 사업 지역에서 서구 관내, 서구 전체 이런 것보다는 저희는 마을 공동체잖아요. 좀 되도록이면 구체적인 마을에 대한 그런 지역이 선정이 되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대상 부분들도 서구민, 뭐 이게 전체가 아닌 그 서구에서 정확하게 그 마을의 어떠한 대상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내용으로는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세부 사업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행 일정, 세부 사업별 대상, 그 다음에 내용,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특히 이제 해부자부터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역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 마을에 어떠한 것들을 기여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조금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사업 예산에는 강사비, 홍보비, 재료비, 활동비, 인쇄비, 소모품비, 회의비 등 저희가 지금 공고문에 올라가 있는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되고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사업 예산을 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보고서 나중에 마지막에 저희가 기대 효과에 진행 후에 우리는 어떠한 성과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우리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셔서 기대 효과에 넣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조금 더 사업계획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는데 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네, 부족한 부분들은 조금 더 설명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사업비 집행 기준 및 키포인트에 대해 진행을 맡은 조호준입니다. 사업비 집행 기준입니다. 홍보 인쇄비 지급 기준은 공동체 활동 기록을 위한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며 홍보물에는 꼭 지원 사업명 및 대전시, 센터 로고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증빙 자료는 홍보물 배포 내용 및 홍보물 원본이며 증빙 사진으로는 홍보 인쇄물 게시 및 홍보물 수량이 보이는 사진이 있습니다. 소모품비 구입비 지급 기준은 실비정산, 도서구입비 포함이며 총 사업비의 20% 이내이고 증빙 자료는 증빙 사진으로 구매 물품 사진 및 활용 및 활동 사진이 필요하고 배송료는 지급되지만 반품, 교환, 환불 시에는 자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더불어 자부담으로 지출할 경우 자부담에서 수수료를 처리하셔야 합니다. 식비 및 다가비 지급 기준은 식비는 1인 1식 8,000원 이내, 다가비는 1인 1식 4,000원 이내이고 증빙 자료로는 체크카드 영수증과 행사 증빙 자료인 회의록, 활동사진 등 그리고 참석자 명부가 필요합니다. 회의비 심사비는 2시간 이내 10만원, 2시간 초과 15만원으로 증빙 자료는 청구서, 계좌 이체 확인증, 원청 징수 영수증, 그리고 회의 또는 심사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 원고비는 A4 1매 1.3만 원으로 강사의 강연 원고는 지급이 비대상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증빙 자료로는 청구서, 계좌 이체 확인증, 원천 징수 영수증, 그리고 원고 사본이 해당됩니다. 강사비는 대면 강의와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의 경우에는 녹화 동영상 강의 최대 10만원, 질의 답변 1건당 2만원, 온라인 실시간 강의는 대면 강의로 지급되며 강사비 집행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빙 자료로는 강사로 청구서, 계좌 이체 확인증, 회차별 강의 사진, 원천 징수 영수증, 강의 증빙 자료, 이력서, 통장 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공연비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연 1회 지급 가능하며 5인 이하 최대 40만원, 6인에서 10인 최대 50만원, 11인 이상은 최대 60만원이 지급되고 증빙 자료로는 청구서, 계좌 이체 확인증, 공연사진, 원천징수 영수증, 이력서, 통장 사본, 신분증이 있습니다. 인터넷 통신 우편료는 온라인으로 사업 진행 시 이용료 그리고 우편 택배 배송료로 카드 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 확인증 플러스 세금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멘토단 육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멘토단 육성을 위해 공동체 대표 및 마을 활동 경력자를 모집하고 선정하였습니다. 멘토단은 컨설팅 지원을 위해 구성하였으며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사업 계획서 작성, 스피치, 회의 기법 등을 학습하였습니다. 다음은 컨설팅 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간은 2021년 2월 15일 월요일에서 3월 5일 금요일까지이며 센터 연락 후 멘토와 매칭을 통해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컨설팅 지원은 사업 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활동이 아닌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는 042-489-9037에서 8번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모임입니다. 모이자, 해보자, 가꾸자 및 기획 공모 사업에 참여하시게 되면
월 1회 모임을 통해 활동 공유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고 지금까지 온라인 설명회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꼭 042-489-9037, 042-489-9038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